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매 절차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남으세요, 오늘. 자, 매각 실시까지 봤죠? 예. 그 다음에 단계가 매각 실시를 했죠? 그러면 결정 절차입니다. 예. 번호가 몇 번? 6번입니다. 6번. 6번이에요. 6번이죠? 매각 결정 절차. 그러니까 매각 결정 절차는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매각에 관한 허가 불허가 허부 결정입니다. 허부 결정. 자, 그때 이제 이 허부에 대해서 허부 결정에 허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어요. 즉시 항고. 자,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지연이 되죠. 지연이 됩니다. 항고. 그래서 언제 하냐면은 매각 결정 허부 선고일로부터 매각 결정 허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자,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연되기 때문에 항고공탁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항고공탁금 얼마냐 하니까 이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매각대금의 10분의 1. 아까 매각대금 있지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항고할 가능성이 높지.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럼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공탁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배당 재단에 편입이 돼요. 배당한테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 돈이. 근데 이제 채무자하고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요. 항고일로부터 항고 기각 결정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그 지연 이자 비율은 연 100분의 12를 적용시켜요. 그래서 그 지연 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이렇게 다 이제 요약집 다 있어요.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입니까? 7번째가 이제 허가 확정이 되면은 대금을 납부하라 그래요. 대금. 그러니까 매각 대금 납부죠. 자, 매각 대금 납부는 이제 한 4가지 어떤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줘요. 대금 지급 기한. 중요한 거는 대금 지급 기한인 거지. 기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기일이었는데 기일이라고 하면은 그날 납부해야 되거든. 그 일에, 그 기일에. 근데 이제 기한이면은 이제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기한 안에 더 빨리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기한까지만 납부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대금 지급 기한을 매수인하고 이제부터 매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최고가가 아니에요. 허가 확정이 됐으니까 매수인하고 차수인 매수인한테 알려줘. 대금 지급 기한을. 그리고 이 매수인이 이제 언제든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안에. 그래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대금 지급의 절차인데 얼마를 납부하겠습니까? 매각 대금이 있겠죠.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 매각 대금에서 자기가 이 매수인이 최초에 냈던 보증금이 있습니까? 보증금을 빼고 납부하면 된다.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법원 안에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 납부하면 돼.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됐다. 그러니까 배당받을 채권자인데 배당받을 금액이 있겠죠. 근데 매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다가 이제 상계 처리 신고하는 거예요. 상계 신고. 상계 들어가 상계. 상계 신고를 하고 매각 대금에서 자기가 이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빼고 나머지를 배당 기일에 납부하다 돼 있어요. 배당 기일에. 배당 기일에 매각 대금에서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나머지를 배당 기일에 납부하면 된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대금을 납부했네. 자, 지급의 효과. 지급 효과. 매각 대금 지급을 다 했지요. 지급 다 했으면은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낸 때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그러니까 완납시. 이게 바로 경납대금 완납시잖아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인 권리, 확정적 취득이죠. 매각 목적인 권리, 매각 목적인 권리 취득. 그러니까 이 말은 대금 지급 기한이 이렇게 도래하지 않아도 매각 대금을 다 내면 바로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락 대금 완납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차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차순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순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매수의 책임을 벗게 돼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그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순위가 언제 집에 가는가 잘 보세요. 차순위는 언제 집에 갑니까? 최고가, 그러니까 매수인이 돈을 다 내야 집에 갑니다. 아시겠죠? 그때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아는 것 같은데 아까 매각 실시할 때 자, 최고가하고 차순위 정해졌죠? 그러면 이 최고가하고 차순위 두 사람 이름 불러. 성명하고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해요. 그러면 이 차순위하고 최고가하고 차순위 사람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집에 가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때 뭘 받아가? 보증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보증금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차순위는 매각 대금을 매수인이 다 내야지 집에 갑니다. 그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되겠죠? 다 안 내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자, 네 번째 보세요. 미지급.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했다. 미지급에 대한 법원의 조치사항. 납부를 안 했어요. 최고가가. 그러니까 매수인이 납부를 안 했죠. 그러면 일단 차순위가 있냐 없냐를 따져요. 차순위가 없다 그러면 바로 뭐 들어갑니까? 납부 안 했으니까. 재매각을 했죠. 재매각 들어갑니다. 차순위가 있으면 차순위에 대해서 내가 허가 결정을 해요. 허부 여부 결정을 하고 차순위한테 대금 지급 기한을 통지하고 차순위가 대금 지급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되는데 차순위도 납부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돼? 또 재매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은 재매각인데 재매각 절차에서는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 재매각 절차.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종전의 매각 가격 등 종전 매각 조건 그대로 적용이에요. 종전 매각 가격 등 매각 조건 그대로 적용. 두 번째가 전 매수인. 이러면 이제 요거 최고가. 그렇죠. 전 매수인은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재매각에 자기 때문에 재매각 됐으니까 참여할 수도 없고 보증금을 이제 돌려줄 것도 요구하지 못하지. 보증금 못 받아요. 자, 세 번째는 이 전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 며칠 전까지,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자, 어디 가서 돈을 구해왔네. 돈을 구해왔어. 대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 그 다음에 절차 비용, 재매각 절차 비용 모두 납부하면 재매각 취소. 3일 전까지. 되겠습니까? 재매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뭐예요? 여덟 번째가 배당 절차예요. 자, 이 배당 절차인데 이제 배당 절차가 약간 이제 개정이 됩니다. 배당 절차가 이 전세 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인가? 예. 약간 이제 일부가 좀 개정이 되는데 이제 학생일자부 임차인을 약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이 되는데 일단은 크게 개정된 건 아니고죠.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는 뭐냐면 경매 절차 비용이에요. 경매 비용 있죠. 채권자가 처음에 경매 신청할 때 들어갔던 비용 있죠. 경매 절차 비용. 자, 그리고 이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자, 요게 0순위. 자, 그 다음에 1순위인데, 1순위는 아까 소액임차 보증금의 우선 면제권. 소액임차인. 누군지 알겠죠? 여기다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인데, 임금채권. 3개월분, 임금채권, 이제 3월분. 그 다음에 임금하고 3년분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이런 거. 약자 보호하기 위한 3개월분 있죠? 3개월분, 3년분 퇴직금 채권.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을 하시면 돼. 요거랑 동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순위가 원래 뭐였냐 하니까 2순위가 당해세라고요. 이 당해세가 뭡니까? 해당. 그 경매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국세지방세예요. 종부세라든지 증여세, 상속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그 경매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국세지방세.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먼저 받아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양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정된 게. 이거를 양부를 해주겠다. 이 당해세를 양부를 해줄 텐데 어떤 경우에 양부하냐면 이 당해세의 법정 기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고지한 날이 보통 법정 기일이에요. 고지한 날이요. 그래서 이 법정 기일이랑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그 확정일자 있죠? 그 날짜랑 비교해가지고 확정일자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이 해당하는 세금 한도, 세금 금액만큼만 먼저 배상받는 거예요. 그게 개정된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당해세는 무조건 먼저 2순위로 먼저 받아갔거든. 법정 기일 상관없고. 확정일자보다 더 늦어도 무조건 당해세는 받아갔어요. 정부가. 근데 이거를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확정일자부 임차인한테. 확정일자하고 이 법정기일하고 따져가지고 확정일자가 더 빠르면 그 당해세 세금만큼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먼저 배당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개정된 건 아니고 일단은 2순위로 봐야 돼요. 근데 확정일자하고 따진다는 거지.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3순위가 있고 여기서 4순위가 있는데 4순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알죠? 저당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잖아. 확정일자 받은, 그죠? 자, 임차보증금 채권인데 그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 채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준순위라고 봐야 돼요. 요 4순위가. 4순위가 원래 이제 확정일자가 기준순위인데 이제 3순위가 뭐냐니까 이 4순위보다 빠른, 그러니까 법정 기일이 빠른 국세 지방세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래. 이거는 국세 지방세, 이게 그 경매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아니고 이 당해세 아니고 그냥 국세 지방세인데 요 확정일자보다 빠른 국세 지방세가 3순위. 그렇다면 이 4순위보다 늦은 게 있어. 이 4순위보다 늦은 법정 기일이 늦은 국세,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국세 지방세. 그러니까 늦은 국세 지방세는 6순위로 가는 거예요. 4순위 요 확정일자보다 늦은 법정 기일이 늦은 국세 지방세는 6순위. 근데 여기 중간에 5순위가 있죠. 낀 게 있죠. 5순위. 5순위는 요 위에 요거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 여기서 못 받아간 이걸 일반 임금 채권이라 그래요. 일반 임금 채권. 요게 중간에 5순위. 자, 요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7, 8을 따로 외워요. 7, 8을. 7순위는 세금이 아니고 공과금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거지. 그 다음에 8순위는 뭡니까? 확정일자부 없는 그 임차보증금 채권. 확정일자부 없는 것. 이걸 일반 임금 채권이라고 그래요. 일반 채권. 임금 채권이 아니고 일반 채권. 임금이 아니고. 그래서 자, 순서를 할 때 일단은 012를 먼저 외워요. 이렇게 012. 물론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랑 법정기일랑 비교해가지고 확정일자가 빠르면 확정일자 임차인이 먼저 받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4순위를 보고 4순위보다 이 확정일자 4순위 저당권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국세지방세가 3순위고 늦은 국세지방세는 6순위예요. 그러면 중간에 5순위는 위에서 못 받아간 3개월분 못 받아간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 7, 8을 따로 외우라고 했지. 7순위는 공과금, 국민연금 같은 거, 8순위는 일반 채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면 0순위부터 8순위까지 금방 외워요. 다 외웠죠? 자, 됐고. 자, 마지막 9번째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그 다음에 부동산 인도 명령.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은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촉탁 등기로 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인도 명령이죠. 매각 대금은 다 납부했으니까 채무자한테 내한테 인도해 줄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인도 안 해주지. 인도 안 해주면 법원에다가 매각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 자, 6개월이 이제 지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차예요, 절차.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책에 저 일부만 한번 밑줄 꺼볼게요. 그게 589페이지에. 자, 589페이지에 보니까, 경매 신청이라고 있네, 그죠? 자, 경매 신청에서 그 조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조문 안에. 87조가 있죠, 87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돼 있죠. 경매한다 돼 있죠. 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해 보세요. 경매 신청 취하라고 적혀 있네. 자, 경매 신청 취하 해가지고 조문 안에 93조에 경매 신청 취하되면 압류 효력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 항을 보니까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한다 돼 있잖아.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 동의가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네. 자, 경매 개시 결정 한번 보세요. 조문에 1항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뭐 한다고?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돼 있네. 그러면서 4항에 가보세요. 압류는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그 옆에 등기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 먼저 된 때 생깁니다. 먼저 된 때. 그리고 5항입니까? 강제경매 신청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적시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시험을 물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94조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경매개시 결정을 하면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양가로 1번 조금 밑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등기라고 해서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촉탁 이런 말이죠. 좀 읽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되겠죠. 예, 오른쪽에 경매개시 결정문의 송달인에 경매개시 경매대상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의 사실을 통지한다 이 말이죠. 경매개시 결정문 송달 정본 송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밑에 3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나오죠. 거기 조문 안에 세 번째 줄 보세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한다 요거예요. 자, 그리고 그 2항에 3항에 보시면요. 3항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는 옆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자, 배당 요구해야 되는 채권자들 적혀 있네.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 하고요.
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 채권자, 그리고 우선 변제 청구권자, 우선 변제 청구권. 이런 사람들 다 배당 요구해야 되는 채권자들이네. 그래가지고 그 밑에 2항 있죠. 요거 중요한데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금이 바뀌었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를 못한다 이 말이지.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뒤로 넘어가서 592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채권 신고 최고 이런 말 있죠, 그죠? 예, 채권 신고 최고. 그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 자 매각 준비는 자 현황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분사 평가. 그 내용이 조문 안에 보니까 85조의 현황 조사라고 있어요.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보증금의 액수, 그 밖에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97조에 보니까 감정인이 부동산 평가하고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돼 있네. 법원에서. 자, 그리고 양가로 한번 밑에 내려가 보세요. 매물서 작성돼 있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자, 그 조문 안에 제일 밑에 2항이 있어요. 2항.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보고서, 감정평가서 4번, 법원의 비치.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니까 두 번째 줄. 매각길 일주일 전까지 비치라고 되어 있네. 매각길 일주일 전까지 비치. 자, 밑에 양가로 4번에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공고인데 매각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 정해가지고 매각기일 2주일 하면 14일이죠. 14일. 매각기일 14일 전에 공고한다 이 말이겠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둔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은 그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일주일 이내. 자, 이제 매각 실시합니다. 조문 안에 보니까 자,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인데 세 개 중에 한 가지겠네. 2항에 보니까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자, 107조에 보니까 법원 안에서 경매를 하겠죠. 진행하겠죠. 다만 그 밑에는 허가받아서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예, 입찰 나오는데 입찰에서는 이제 조문에 보지 말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입찰표 작성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이죠. 입찰 보증금 납부하랬잖아요. 그 얼마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 되어 있네. 10분의 1.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에 자 매수 신청이 없다. 유찰됐죠? 유찰됐을 때 하는 경매가 새 매각이다. 그때는 비싸기 때문에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 통상 20% 내지 30% 상당히 낮춘다. 신경매 이게 새 매각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개차를 하지요. 그러면 누굴 결정하느냐? 최고가하고 차순위를 결정하는데 조문 안에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입니까? 최고가 매주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입찰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는 뜻을 하는 신고가 차순입니다. 얘가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누가 하냐면 했죠.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최고가는 제일 높게 쓴 사람이고요. 자, 115조에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인의 성명하고 가격 부르죠.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성명하고 가격 부르고 매각기를 종결한다 돼 있네. 그런데 이제 2항을 가보면 2항이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두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이겠죠.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이 되겠지. 근데 그 옆으로 쭉 가보니까 같다 그러면요 바로 추첨 들어갑니다. 사망해 보세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외한 나머지 신고인들은 어떻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면서 즉시 매수정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때 집에 간다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참고해 보세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나오지요. 이 첫 번째 둘 이상이다 이 말이야. 최고가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 아니 그 사람들끼리 다시 입찰. 자, 그때
전에 입찰, 그 밑에 줄엔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시험제 물어봤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다시 입찰했는데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아니, 그리고 가로 안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포함되어 있죠. 또는 또 두 사람 이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경매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 한다? 이제 바로 추첨이에요. 자, 오른쪽이 이제 허브 결정입니다. 허브 결정. 허브 결정에서는 뒤에 넘어가 볼게요.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한다. 이 말이겠죠? 자,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인데, 양가로 이번에 불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자, 불허가 결정했지요. 그러면, 세 번째 줄입니까? 세매각기를 정한다. 이때 하는 경매도 뭐라고요? 세매각이에요. 신경매라고요. 이때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지 않지요. 비싼 게 아니니까. 자, 참고해 보면요. 자, 첫 번째 1번 끝에 입찰 참여가 불가한 자네, 그죠? 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네. 제한 능력자 참여 못 하겠지. 미성년자 등 해가지고. 근데 이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또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고. 채무자 안 되겠고, 보세요. 채무자 안 되는데 채무자의 가족은 됩니까? 채무자의 가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가족이 왜? 가족 뭐 잘못했나? 가족 됩니다. 채무자가 잘못한 거지 뭐 가족이 왜? 채무자의 가족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누구냐? 그러니까 집행관하고요, 친족하고요, 감정인하고요, 그 친족하고요,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뭐 사무관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유죄 판결 받고 학점 판결로부터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것도 보세요. 농지증 같은 거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언제까지 제출하다 돼 있어요? 농지증은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네.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물어봤습니다. 매수 신고할 때 농지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최고가가 돼야 가져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고 매각의 확정인데,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매각 허브에 대한 항고라고요. 사망입니까? 항고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잖아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합니다. 항공탁금. 그래가지고 6항에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돼 버렸네. 그러면 항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배당재단에 편입됩니다. 자, 근데 양가로 1번에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항고, 그죠? 항고. 매각 허브 결정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라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대금을 납부하래잖아요. 매각 대금 납부 9. 조문안에 보세요. 1항 아니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돼 있죠. 다 낸 때 뭐 한다고? 매각 목적인 권리 취득이다. 자, 142조에 보니까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매수인하고 차수 매수인한테 통지해주고, 매수인은 그 밑에 2항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6항에 가보니까 차수 매수신고인은 이제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한 때,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면서 그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지급하는 걸 했죠, 제가. 차수 매수신고인. 자,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양가로 2번 보세요. 잔대금 미나, 이 말이 지급 안 했다 이 말이겠죠. 매각대금을. 그때 법원의 조치인데, 자, 차순위가 없는 경우 바로 어떻게 한다? 다시 입찰하지요. 그게 재매각이에요. 다만 매수인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연 고치라고 했죠. 연 12%예요. 12%라고 고치라고 했잖아요. 안 고쳤어요? 제가 고치라고 했을 텐데. 적어 난 사람도 있잖아. 보세요. 고치라고 했잖아, 내가. 딴 데 해놨다고? 하여튼 고치라고 했죠. 고치라고 안 했어요?
뭐 다른 학원에서 했다고? 책을 이렇게 수정 안 해. 책을 수정을 안 해요. 이게 메가랜드는 엉망이라니까. 그죠? 자,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이율이 연 100분의 10이에요. 비율이요. 그래서 일단 20%가 아니라고요. 연 100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 12%. 요걸 적용한다고, 지연이자.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지연이자, 재매각 절차 비용 있죠? 다 납부하면 재매각 취소가 된다는 거지.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제 재매각에 대해서. 두 번째 거 보세요. 2번. 재매각 절차는 전 매수인,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 참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보증금 돌려줄 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했네. 재매각 절차, 종전 최저 매각 가격 등 매각 조건 그대로 적용. 그리고 네 번째, 재매각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대금, 그다음 지연이자, 여기 얼마라고요? 이게? 여기는 뭐 퍼센트도 없는데 뭘? 아, 여기다 적어놔라 했어요? 잘했네, 그러면. 적어놔라 했으면. 그죠? 예. 자, 여기에 이 이율이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이율이 연 100분의 10이라고요. 뭐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연 100분의 10이. 지연이자,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비 모두 납부하죠? 그럼 재매각은 취소가 된다는 거. 자, 배당은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배당은 여기 있는 거 보지 말고.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서, 요거 하나 볼게요. 602페이지입니까? 602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니까 상계 신청이라고 뭐 있네. 이거 들어봤죠? 아까 채권자,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됐다 그러면 납부할 금액하고 배당 확정된 금액을 상계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신고하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상계 신고하고, 배당받을 금액,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 기일에 납부한다. 그래 돼 있어요. 자, 오른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예,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 등기, 촉탁 등기로 합니다. 부동산의 인도 명령이네. 자, 대금을 다 낸 후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도 명령. 그 정도 알아주시고,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제일 밑에 명도 소송입니다. 자, 권리 분석 안 했어요? 안 했구나. 했다고? 오늘 했어요? 오늘 안 했잖아요. 권리 분석이 최근에 나와. 권리 분석이요. 최근에 시험 나와요. 간단해요. 6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권리 분석이라고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라고 있죠.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는 거기 밑에 양가로 2번. 자, 매각 부동산 권리 중에서 소멸될 거냐 인수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그래, 말소 기준 권리가 6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 동그라미 2번 있지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랑 경매기 결정 등기. 6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로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인수해야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소재주의 보세요. 소멸주의, 소재주의인데 항상 소재주의는 첫 번째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자,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요런 거는 다 소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부터 소멸합니다. 자기부터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이 되어 있는 용유물권들은 소멸하겠죠. 세 번째, 경매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뒤에 설정된 권리 다 소멸하겠지. 근데 네 번째를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잖아, 그죠? 그럼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자, 인수주의 보세요. 항상 인수가 되는 권리가 있네, 그죠? 유치권하고요,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의 용일물권들이 인수가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겠죠? 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네. 권리 분석 중에서 606페이지 참고 부분, 참고. 참고에 보면요.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낙찰자는 돼 있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잖아, 그 책에.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이거 시험 문제 맞아. 시험 문제. 책임이 있어요. 유치권은 항상 인수가 되는 권리잖아. 물론 이 유치권자가 경매기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자지. 등기 이후에 유치권자는 그건 책임이 없지. 에이? 그 밑에 나와 있네. 뭐야, 이거. 세 번째 있네.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낙찰자가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지.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그건 다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해서 일단 경매, 공매 넘어가고요. 다 했지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 이 정도 정리하면 한 문제. 깔끔하게 한 문제. 오늘은 깔끔하게 전부 한 문제씩. 주인법 한 문제, 상인법 한 문제, 경공매 한 문제. 자, 이런 것들을 다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가지고 점수가 달라진다니까. 좀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맞춰요. 네? 하는 사람들. 자, 마지막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요거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이거 한 문제. 이거는 중개업하고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고 약간 틀린 부분만 보시면 돼요. 611페이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여기 대리권 등록이 먼저 나왔네, 그죠? 자, 대리인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가서 합니까? 등록하고 싶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갑니다. 등록 간청하면 안 돼. 아시겠죠? 등록 간청.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자, 등록 요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 박스 안에 들어있죠. 기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이 돼야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부칙은 물론 경공매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업이거나 법인인 기업이 돼야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중개업 등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중개업 등록을 안 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역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니은에 보니까 경매 관련 실무격 이수 뭘 알아야 하지. 경매 관련 실무격 이수 해야지. 자,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돼요. 보증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우리 중개업 등록할 때는 보증 설정 언제 했죠? 업무 개시 전에 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안 했거든.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등록 통지 받고 난 다음 했잖아, 일단은. 등록되고 난 다음 했죠, 중개업할 때. 근데 여기는 바로 등록, 보증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 신청하기 전에 보증 설정 해놔야 돼요. 네, 첨부 서류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바로 나왔네.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 실무교육, 경매 관련 실무교육. 세 번째 줄에 등록 신청일 전 1년이 똑같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다. 이 말은 실질권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누굽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그냥 행정처장 이렇게 이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이? 높은 사람. 대법원장 느낌 뭡니까? 대법원장 느낌 오잖아요. 사법부의 그 수장이잖아. 대법원장 그 바로 밑에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아니라는 거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 실무를 이수해야 돼요. 똑같다. 거의 대부분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뭐 이렇게 등록 신청하면 면제. 이런 거.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교육 내용이 있잖아요.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시간이 32시간에서 44시간으로서 시간이 좀 기네. 그리고 지금 윤리부터 민사소송, 민사집행, 그다음에 경매 실무 관련 필수 과목, 교육기관 자체 과목, 마지막에 평가까지 하겠지. 자,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으냐 하니까는 학교하고 협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교육을. 되겠지까지?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은 할 거 없어요. 똑같으니까.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아까 보증 설정 시기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보증 설정 시기가. 아까, 등록 신청 전에 보증 설정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금액은 우리 개정된 거랑 똑같아요. 4억, 2억. 그죠? 법인 4억, 개인 2억.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오른쪽 넘어갔어. 결격사유 보세요. 양가로서 한번 등록의 결격사유 5가지가 있는데, 대리 등록이 취소가 되면 여기서도 3년 동안, 3년 동안 등록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단,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 제외. 이거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폐업은 잘못이 아니니까 3년 안 지나도 등록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보니까, 민사 집행법 관련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확정 판결로부터 2년 미경과예요. 세 번째는 똑같다. 업무정지, 대리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 네 번째도 업무정지,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 사원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 다섯 번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런데 여기는 단서가 없어요. 우리 중개업 할 때는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월인이 해소한 경우 제외 있었죠? 여기는 단서 없네. 단서를 갖고 오다가 깜빡했나 봐요. 깜빡했나 봐. 단서를 안 들고 왔어요. 맞아요. 뒤로 등록의 절차 해가지고 다음에 등록 신청 두 번째 줄이면 등록 신청서에다가 다음에 서류를 첨부한다. 돼 있죠? 자, 서류 첨부 박스 안에 보시면 자격증 사본부터 법인의 등기상 증명서, 중개업 등록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여권용 사진 2명이 필요하지. 그리고 보증설정 증명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 수수료를 냅니다. 정부 수입 인주로 납부하는데 개인들은 2만 원이고 법인은 3만 원이에요. 법인은 좀 돈이 많으니까. 자, 종별 구분해가지고 바로 14일 나오죠. 14일. 자, 등록 처분해가지고 14일 이내에 종별 구분해가지고 등록해 줍니다. 바로. 그래서 등록증 교부해주고. 오른쪽 넘어가서. 그러면 이 등록증을 게시해야 됩니까? 이 게시도 우리 시험 물어봤어요. 게시. 등록증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등록증하고 수수료표하고 보증설정 증명서류 게시. 그렇죠? 종별 변경 안 봐도 되고요. 자, 대리권 범위가 중요하다. 이 대리권 범위인데, 자, 대리 대상물은 토건 입각항으로 동일합니다. 중개 대상물이랑 대리 대상물은 동일하다. 이건 안 봐도 되겠죠? 자, 이 대리권 범위를 한번 적어볼게요. 대리권 범위만. 이 대리권 범위는 외웁니다. 대리권 범위. 자, 경매 당일 하는 일. 첫 번째,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얼마 제공하랬어요? 성의 없게 10분의 1 하지 말고. 참 성의 없네. 뭐야 10분의 1? 최저 매각가액 10분의 1. 최저 매각가액이 중요한 거예요.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저 매각가액을 바꾼다고요. 최저 매각가액의 10분의 1 제공하지요. 두 번째는 입찰표 씁니다. 입찰표 작성 미 제출. 자, 세 번째는 채업가는 안 됐지만 차순위 지위다. 그러면 차순위 매우 신고할 수 있어요. 차순위가 누군지 알죠?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제 채업가도 안 되고 차순위도 안 됐다. 그럼 어떡할 건데? 집에 가야죠. 그냥 갈 수 없다고 했잖아. 뭘 받아가야 돼? 매수신청 보증금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 그거를 매수신청 보증금 반환 신청.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니까 위임인이 공유자예요. 공유물이 넘어왔을 때 거기에 공유자다 그러면 채업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채업가가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낙찰 못 받는 거예요. 우선 매수 신고. 자, 여섯 번째는 임대주택이 경매 넘어왔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그랬을 때 그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채업가와 같은 가격으로. 자, 마지막 일곱 번째죠.
이게 반대. 자, 내가 채호가인데 다른 사람의 우선 매수 신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유자 아니면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그러면 나는 원래 채호가였는데 자동적으로 뭐로 밀립니까? 차순위로 밀려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차순위 뭐 하면 되는데 차순위가 귀찮다 이래가 차순위 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거지. 포기까지. 자, 요 7가지밖에 못해. 요거 외에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인도 명령, 뭐 항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업무예요. 되겠습니까? 자, 대리권 범위 요거 반드시 시험 지문에 꼭 들어갑니다. 이거. 자, 보세요. 거기 밑줄 다 껐죠? 네, 다 껐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페이지가 617페이지 대리 업무 방식 나옵니까? 대리 업무 방식은요, 사건 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서 그 밑에 필요한 사항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 한다 돼 있죠. 5년간 보존한다고. 이때 서명 날인 보세요. 또 새롭게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서명 날인은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사건 카드의 서명 날인은 중개발 때 등록한 인장 그대로 쓴다는 거지. 새롭게 등록 안 합니다. 자, 양가라 2번 확인 설명 의무로서 위임 개업이 공인중개사가 대리 위임 받았지요. 그러면 거기 이제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요, 대상물의 표시라든지 권리관계라든지 제한사항이라든지 경제적 가치라든지 취득감에 따라 부담해야 될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래요. 설명을. 자, 위임인에게 설명하겠지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 이런 건 똑같죠? 자, 그래가지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박스 밑에 있잖아요. 자, 위임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여기다가도 서명 날인 하지요. 이때 서명 날인도 중개발 때 등록한 인장 그대로 씁니다. 위임인에게 한 사람한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처리해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존하래요. 밑에 나오죠. 등록한 인장 사용 의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중개발 때 등록한 인장 그대로 쓴다고요. 자, 뒤에 넘어가 보면요, 대리행위 방식 나오잖아. 자, 대리행위 할 때요, 그때 표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래요. 그러면 대리권 증명서면이 뭡니까? 하니까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본인이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하고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대리권 증명서면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 각 대리행위 할 때마다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한다. 그러면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첨부 서류인데 대리권 증명서면에다가 이 법인은 대표자가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자기 대표자임을 증명해야 돼. 대표자 자격 증명서류까지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접 출석,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 기업이 대리행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래.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하네. 소속 공무원 네가 가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보수하고 실비에 대한 의무. 자, 뭐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두 번째 줄 보세요.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그 다음에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지요. 돈, 물건 같은 거 받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한 설명 의무, 이거 잘 물어봅니다. 위임인에게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하래. 왜 설명하냐면 최고가 매수인이 못 돼도,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해도 5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명해야 돼. 만약에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만약에 최고가가 못 됐는데 막 50만 원 달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거기 영수증을 작성해 준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았으면 영수증을 작성해 줘야 돼요. 여기서는 보수를 받은 경우 그냥 아무정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규에서 정한 양식, 서식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영수증을 작성해 가지고 여기 서명 날인 하지요. 위임인에게 교부하는데 이때 서명 날인도 중개발 때 등록한 인장 그대로 쓴다는 거. 자, 실비를 받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하고 그거 외에 이제 대리 실행 관련 이제 실비인데 보통 그 밑에 보시면 통상의 실비는 받지 못한다.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근거리 교통비, 등기사항 열람 비용 같은 걸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금지행위가 7가지가 있습니까? 금지행위. 자, 첫 번째가 보니까 이중 등록이네. 이중 등록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 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고. 세 번째가 이중대리라 보면 돼. 이중대리. 2인 이상 대리, 이중대리. 네 번째가 명의대여, 등록증 양도대여. 다섯 번째가 다른 기업의 명의 사용. 이런 거 다 금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가 경매 입찰 방해죄에 있는 거 전부 다 금지행위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리 사건 카드하고 확인 설명서 있었잖아요. 그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 예상 누락이다 그러면 금지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금지행위에 들어가 있고, 자, 이제 각종 의무로서 뭐 신의식상의 의무, 공정한 중개 업무 이런 말이에요. 비밀 준수해야 되고 질서 유지해야 되고. 이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밑에 보니까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게 뭐냐 보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하래요?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한다는 사항이에요. 7가지가 있네 여기도. 자, 사무소를 이전했다. 그 다음에 휴폐업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중개업 등록 취소, 중개업 업무 정지. 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방법원장에다가 신고하래요. 그 사유가 발생한 10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한 경우도 법인이.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 나오네. 이전 신고는요, 이건 안 봐도 돼. 똑같으니까. 물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도 신고하죠. 지방법원장에도 신고하라고. 대리인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명칭 표시 주의 의무라고 있네.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우리 사무소 명칭이 있잖아. 간판에다가 우리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 간판에다가. 법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휘장 같은 것도, 마크 같은 거. 특별한 경우는 되지요.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면 고유한 지명이다. 법원동, 법원리 뭐 이런 거. 그 동네는 법원이잖아. 그러면 그 동네 이름이다 이거. 그러면 써도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대리 업무 관련 제도로서 다 됐고, 오른쪽에 공제사업 안 봐도 되고, 자, 지도감독 안 봐도 되고, 자, 행정처분 중에서 업무정지 기간만 볼게요. 624페이지. 이거 시험 문제 물어봤죠? 자, 업무정지는 절대적 업무정지, 상대적 업무정지가 있는데 이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좀 특이해. 1월 이상 2년 이하래요. 특이하죠? 찾았습니까? 624페이지 제 밑에 부분 1월 이상 2년 이하. 이 시험 나왔잖아요. 기억하고 일단은. 자, 뒤로 넘어가서 자, 626페이지에 제일 밑에 표시 제거 의무 있죠? 자, 이게 뭐냐 하니까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면은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사무실 내외부에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같은 거 다 제거해야 되고,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표시하래. 나는 지금 현재 매시정 대리 업무정지 중이요. 이러면서. 반드시 그냥 적어놔야 돼. 중개업은 가능. 이러면서 적어놔야지. 혹시 또 막, 안 하나 이러면서 안 올 거 아니야. 중개업은 가능이라고 적어놔야 돼. 자, 뒤에, 옆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보수표예요. 얘를 설명하라고요. 자, 상담하고 권리 분석만 해줬죠. 그럼 얼마를 받아요? 50만원 범위에서 합의 결정한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 보니까 4개 부동산 이상 일괄 매각이다. 그러면 3개까지는 그냥 5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부동산당 5만원 상한선 증액이다. 자, 부동산이 5개다. 그럼 어떻게? 자, 3개까지는 50만원이고 나머지 2개니까 각각 5만원씩. 그래서 60만원 되겠네. 되겠지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개별 매각이다. 그러면 여러 물건을 함께 이제 분석한다. 개별 매각이니까 각 부동산 한 부동산당 그냥 5만원 상한선 증액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개별 매각이니까.
자, 이제 대리보수로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매수인이 됐다. 시키면 최고가가 됐다. 그러면 얼마를 보수를 받습니까?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액의 1.5% 이하 범위에서 합의 결정해요. 자, 그 밑에 최고가가 못 됐다.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 그래도 얼마를? 50만 원 범위에서 줘야 되니까 이걸 설명하라고요. 위임 계약 전에 위임인한테. 어?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리고 실비 명목으로 얼마를 받아요? 30만 원 받습니다. 30만 원 범위에서 합의 결정하는데 어떤 실비를 받느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특별한 비용이래요. 특별한 비용, 특별 비용, 특별 필요비, 특별 비용,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 그죠? 네, 아까 얘기했죠. 동그라미 2번 통상의 비용, 여기에 등기상 열람 비용, 근거리 교통비는 못 받습니다.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청구하지 않는다 되어 있잖아. 끝났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요약 끝났고 3월 5월 달부터는 요약집 합니다. 요약집 다 준비하셨죠? 요약집.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금융계약서 문제입니다. 금융계약서요. 자, 금융계약서인데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에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란 말은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이다 이 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는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검인 신청자에 계약서를 작성한 그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갑니다. 검인 신청자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개업의 이름으로 검인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번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이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 대상입니까? 저당권은 검인받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3번 시장 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인데 시장 등이 그 읍면동장한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랬잖아. 이 사람들이 검인 권한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겨우 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 의지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고필증 가져가면 바로 등기되겠죠? 예. 5번에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토지의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 진정성을 확인합니까? 형식적 심사를 한다 했잖아요. 자, 2번입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서 문제가 을 소유의 부동산이 무슨 말이에요? 을이 누굽니까? 을이 매도인 사실이에요. 을이 매도인이라고 을 소유 부동산이니까.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그 말이네. 그러면 이거는 갑 그다음에 옆에 명의신탁 약정 병하고 했고 갑 밑에 그다음 신탁자 밑에 매도인 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명의신탁?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이잖아요. 계약 자체가 신탁자랑 매도인 했잖아요. 계약 명의신탁 아니고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이죠. 그러니까 2번 병 명의의 등기는 유효합니까?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는 무효라고요. 매도인이 약정을 알잖아.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자,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한테 기속, 신탁자한테 갑니까? 원래 소유자 누군데? 매도인이잖아요. 을한테 기속해야지. 4번 갑은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맞서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이전 청구 청구하니까. 자, 5번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취득 못하죠. 매도인한테 기속되겠지. 대금 상당히 부당이된 반환 청구도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임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차임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거 판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두 가지죠, 판례가. 자, 2번 확정일자는 번호, 부여일, 부여기간 이런 거를 계약 정서상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하는 거 맞고. 3번 주택임차인이 지위 강화하고자 전세권 설정 등기 마쳤죠. 주인법상의 대항력권 상실하면 주민등록 옮기면 이미 취득한 주인법상의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상실합니다. 전세권하고 별개니까 판례에서 읽어봤죠 아까. 4번에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 동호수 없이 지분만으로 주민등록 했네. 그러면 대항력 취득할 수가 없어요. 다세대 공동주택이니까. 5번에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입니까? 주인법 적용되잖아요. 인정되는 법인이다 해야 돼. 아니다 틀렸네. 4번에요. 상인법 틀린 것은 1번에 권리금 계약 이겁니다.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려는 계약 맞죠? 2번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 3기에 달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 3번에 국장은 권리금의 감정평가 절차 방법 기준 고시할 수 있다. 국장. 4번에 국장이 법장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해가지고 그 사항 권장할 수 있다. 국장이 정하는 거 맞죠?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말소기준금보다 선순위 말이죠. 임차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경락에 따라서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지요. 보증금 다 못 받았고 말소기준금보다 선순위래. 그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기일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얼마를 자, 최저 매각가액의 10분의 1이잖아요. 틀렸죠? 2번 매각 허가 결과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잖아. 대금 지급 기한. 에이? 자,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 우선 변제 청구권, 우선 변제 채권자, 우선 변제권에 있는 채권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지.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고. 4번 또 나왔네.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 위협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해야 돼요. 인수가 되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5번에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 나왔네.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선순위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게 돼? 매각으로 소멸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매수정 대리인 등록 규칙 틀린 것은 1번.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서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수신청에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이거 금지행위 들어있었잖아요. 두 번째 금지행위에.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도 보수를 받는 경우에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인장 그대로 쓴다는 거지.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네, 소속. 중개업 등록이 안 됐잖아요. 그죠? 중개업 등록이 한 사람만 하는 거거든. 자, 5번 대리인 등록을 한 기업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간판에다가 법원의 휘장 표시할 수 있겠지요? 특별하니까. 자, 그래서 뭐 문제는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 했던 것만 뭐 다 하면 되잖아요. 했던 것만 다 하면 다 풀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5월달부터는 이제 새롭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새롭게 PPT로 쏠 거예요. 아시겠죠? 깔끔하게 쏠 거니까. 하여튼 5월달부터 더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5월부터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시험 모의고사 잘 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져오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